사실 또 그 한국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 자녀 교육에 열의가 있고, 사실 그 자녀 교육에 열의를 그렇게 많이 보이는 큰 이유는 이제 자녀들이 그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은 1996년도부터 교육 정보화 선진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히 2005년도부터는 학교 현장에 ICT 활용이 교원의 직무 소양 교육을 넘어서서 교실 안에 보급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제 21세기형 인재를 협동학습에 능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그러한 21세기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됐죠?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다 복습을 해봤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할 건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할 거면 일단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을 해야겠죠? 그렇죠? 다 같이 접속 시작해 봅시다. 그 한국의 그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피사 테스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는 건 잘 알려져 있을 텐데요. 그 가장 큰 이제 그 한국 교육을 발전시킨 그 동의라 할까요? 그게 이제 입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가 굉장히 이제 치열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은 꼭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는 그 열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잘 쳐야 되니까. 3번 중력의 무게는 장소에 따라 같다. 4번 공은 위로 차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중력의 예이다. 5번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대학과 관련된 시험을 잘 치러야 하는데요. 이 대학 시험에 잘 치르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학 시험 자체가 그러한 수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학습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ICT가 학생들에게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학생들이 부족했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과 또는 창의력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하는 것들, 새로운 학습 역량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이 있고 직선의 이름이 어떤 거는 L이고 어떤 거는 M이고 어떤 거는 N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누구를 사용해서 나타내냐면 D라는 걸 써서 나타내. D 땡땡 한번 필기합시다. D가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위에다가 한번 D 땡땡하고 필기해 볼게요.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D 땡땡이 뭘까요? 과거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기억력이 좋아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답안지에 잘 작성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살아갈 그 미래에 요구되는 그런 능력들은 단순히 기억을 잘하고 그 기억한 것을 잘 써내는 그런 능력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있는 그런 자료들 중에서 내가 어떤 필요한 자료들을 선택하고 나에게 맞는 그런 자료들로 재구성하고 그것들을 재창조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갑니다. 두 번째 힌트. 빨리 넘어갈까요? 세 번째 힌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목적에는 사실 디지털 교과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제 아이들이 지식을 알고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남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도 사실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 부분 역시 이제까지의 어떤 전형적인 교실 수업의 방법이 일방향적이었고 좀 일방적이었고 어떤 이제 개인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지식만 알고 정답만 맞추면 되었으니까 한국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기에 그러한 인간형을 그러한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고 기본적인 교실 수업의 한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선생님 보세요. 이쪽 특이한 나라 있었던 거 얘기해 보세요.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네. 몰타? 네, 몰타. 네. 우크라이나. 네. 나라인지 우크라이나. 아닌지 헷갈려도 돼요. 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텍스트북은 페이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대 교육에서는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변화되는 지식과 그다음에 통합하는 지식, 그다음에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 또 무엇을 보고서 종합하는 능력, 이런 부분을 모두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에 나와 있는 종이에 나타난 지식은 지나간 지식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텍스트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얼마든지 그때그때 넣고 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의 이제 기능을 보면 첫 번째는 일반 서책형과 다른 커다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서책형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고정된 그림만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그 고정된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을 대체해서 그림을 이렇게 키운다든지 또는 그 그림을 동영상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교과서 내적인 그 기능을 살펴보면 메모장이나 노트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에서 쓰는 노트와 메모장과 같은 형식인데 그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필통 기능이나 필통 기능을 이용해서 필통 안에는 뭐 하이라이트나 또는 이렇게 펜으로 쓰는 글씨 또는 지우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메모장이나 노트에 글을 씁니다. 그러면 그 글을 그냥 거기서 쓰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볼 수 있게 전송을 해주면 교사가 그거를 다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일이 교사가 노트를 걷어가지고 하거나 또는 일일이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전송 기능을 이용하면 아이들이 쓴 화면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종치기 전에 기기 정리해야 되니까 자 반장 인사하고 정리할게요. 차렷! 선생님께 경례! 자 기기 넣어주세요 이제. 2014년까지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교실의 학습자들이 학습용 디바이스를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한국의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교실마다 30명 이상씩 되는 학급이 꽤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디바이스를 지급하는 비용 자체가 아주 많고 이 부분을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학습자에게 줄 만큼 싼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과후의 목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유비쿼터스 시스템 환경에서 요즘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이버 교육 활동이 지금 목표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체를 다른 물체와 마찰시키면 항상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띨까요? 사이버 가정학습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사는 학생들은 사교육 차원에서 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 되지만은 좀 가정적으로 빈곤한 학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주로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해서 방과 후에 선생님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은 가정학습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이것에다가 글을 쓰면은 내가 질문을 올리면은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답변을 달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답변을 달아주고 또 잘했다고 말해주시기도 하고,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네요. 유럽은 자연 환경과 관련하여 어떤 산업들이 발달하였나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생각해본 후 마우스를 눌러 유럽에서 발달한 산업을 살펴봅시다. 아이들이 이제 한국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방과 후에 학원에 많이 가서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얻거나 추가적인 학습을 하고 이제 학원에 있는 강사로부터 또 다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부가 이러한 개혁과 관련된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교육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가정학습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교과서 역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양질의 교육 자원들을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방과 후에 또 다른 학습을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나아가선 없애고자 근절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자율적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교육 효과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룹에 속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어떤 효과를 더욱 많이 봤다는 결과를 얻었고, 또 콘텐츠에 대한 어떤 집중도 또 일반 서책보다는 디지털 교과서가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건대 조만간에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사는 학교 교단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추세로 모두가 다 정부 이 추세에 순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